예. 제가 이제 한 달을 쉬었잖아요. 이제 11월 달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뭐 중간에 특강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 선생님들을 보긴 했지만 거의 한 달을 쉬고 이제 개강을 하는 건데 뭔가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해요. 그래서 쉰 것 같지 않고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쭉 만나왔던 느낌이 들어서 좀 이것이 이제 저한테 올해는 좀 새로운 기분이 들고요. 이제 그 선배님들의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시죠? 12월 31일 날 1차 결과가 나왔고, 이제 속속들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제 선배님들 얘기랑 곁들여서 선생님들이 이번에 1년간 어떻게 강의를 쫓아오시면은 합격에 가까워지시고 공부를 잘 해내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제 한 뭐 30분, 40분간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저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네, 자기소개 따로 안 하겠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네. 우선은 우리가 처음에 아셔야 되는 것은 카페, 대부분은 다 카페 가입되셨을 텐데 카페 꼭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카페로 들어가셔서 정혜영의 임용고시 전문 상담이라고 치시면은 카페가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에코잉이라는 이제 도메인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검색하시면 들어오셔서 등업 신청하시면은 이제 선생님들 강의 게시판이나 질문하세요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정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강의가 나가게 될 자료들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진행 과정이랑. 자, 우선은 직강 선생님들이랑 인강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으시죠, 그죠? 오늘부터는 10시 수업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9시부터 이제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 주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형성평가 시험을 9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한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50분 정도까지 형성평가 시험을 보게 되겠고요. 지각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왜냐면 9시에 자료가 다 배부가 됩니다. 당일 자료가. 그래서 지각하시면은 선생님들 로비에 직강 선생님들은 가셔서 자료를 받고 올라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10시부터는 지금처럼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까지 3시간 강의 진행을 하고 점심시간 1시간 갖고 나면은 이제 2시부터 다시 6시까지 강의를 진행합니다. 총 한 번 강의하실 때 7시간 강의 들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선생님들 선택사항인데 저 같으면 이제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 갖고 나면 그 이후부터 2시간가량 9시까지는 뭘 하느냐면은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전체적으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 7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목록을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목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외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를 하는 거는 꼭 정확하게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7시간 배운 방대한 양에 대해서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뭘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뭘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정리해두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 질문 목록을 드리고 거기 안에 한 번씩 이제 그 7시간 동안 배웠던 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요 시간 동안 질의응답 할 거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가게 되고, 이제 요 질문 목록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 다시 전체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시고 싶으면 강의 게시판에 들어와서 질문 목록에 따라서 내용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 질문 목록에 대한 답은 어디에 항상 들어가 있느냐면 요약 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교재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선생님들 요약 노트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꼭 안고 사랑하시면서 1년 동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이제 자료가 요약 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답은 요약 노트에 확인하시면서 암기를 해가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스터디 때는 이제 나중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스터디 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 팀이 잘 되면은 이제 나중에 면접까지 같이 보시겠죠. 그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런 선생님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론 강의 듣는 동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따가 각각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짜드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주 일요일 날에 저녁 18시, 그러니까 이제 6시 이전에 강의 내용이나 자료가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요 일요일 날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형성평가, 그 다음에 보충자료, 서브노트, 키워드 정리표 다 제공이 되니까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강의 때 이제 일요일 오전에 질문 목록 올라가니까 강의 들으시고 나서 질문 목록을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에 형성평가 시험 보시고 이러시면서 강의를 쫓아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2달간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 보는 날에는 스터디 없고요. 그때는 시험 보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하게 될 거고, 인강, 직강 모든 선생님들한테 해설 강의는 인강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자료들이 되게 많죠. 오늘 받으신 자료를 이제 쭉 확인해 보시면은요. 우선은 본교재, 이제 본교재고요. 그 다음에 요약 노트죠, 그죠? 요약 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자료가 보충 자료, 그리고 서브 노트, 그리고 키워드 정리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가 더 들어간다 그랬죠? 네, 형성평가 문제랑 답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지랑 이제 답안지가 제공이 될 건데, 요렇게 매주 제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가 구성이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를 듣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기본 이론서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교재는 타 교재들과 좀 다르게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정리된 서적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보통 개론서를 보는 느낌이랑 비슷하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도구가 이거고요. 암기를 위한 도구가 뭐죠? 예, 그렇죠. 그죠? 요약 노트예요. 그래서 암기를 위한 도구가 요약 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 이론서에는 기출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연도를 가지고 언제 어느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왔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 문항도 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간략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도 표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요약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기출 문제로 한 번 이상 출제가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도 연도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자주 출제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파란색으로 된 것은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것이라고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색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본 이론서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요약 노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중요도를 선별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뭐가 있으냐면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2014년도, 그러니까 이번 서술형으로 답안을 쓰게끔 되어 있는 형태로만 되어 있는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기출문제 해당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대한 이론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나면은 2014년도부터 2020학년도에 해당 영역에 관한 정확한 기출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아실 수가 있겠어요? 난이도 체감을 하시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이론 강의에서 계속 쭉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용 정리, 그리고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한 세팅이 계속 반복돼서 이론별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요약 노트는 우리가 기본 이론을 할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게 되지만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도 이 요약 노트를 가지고 구조화를 하시게 될 거고 문제 총정리 해설 강의에선 요약 노트를 중심으로 전체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나의 어떤 노트처럼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요 세 권 들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빈칸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추가할 내용들은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해를 더 해서 정리하고 싶은 분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블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노트를.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자료가 되는 것이 키워드 정리표입니다. 키워드 정리표랑 요약 노트는 뭐가 다르냐? 요약 노트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 있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 노트처럼 완전히 간추려져 키워드만 추려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정리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가 제공이 되죠. 서브노트에서는 뭐냐면은 키워드 정리표가 빈칸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빈칸에 되어 있는 부분은 키워드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자발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자료고요. 답안지는 키워드 정리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지노트가 들어가 있고요. 백지노트는 각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마인드맵이라던가 아니면 요약노트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정리한다던가 목차 정리를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낸 빈칸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은 키워드형이랑 서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워크북을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향해서 혼자서 이제 퀴즈 형식으로 이제 뭔가를 써서 연습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자료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키워드 정리표랑 그 다음에 서브노트 자료는 혼자서 선생님들이 집에 가셔서 일주일간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는 자료로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활용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혼자서 공부하실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배들 보니까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면은 여기서 키워드 정리표 빈칸 채우기랑 백지노트랑 워크북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이제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워크북일 것 같으십니까? 오, 네, 좋습니다. 워크북일 것 같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놀랍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키워드 정리표는 좀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은 시간 할애가 좀 많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워크북은 하기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보다 역시 내가 머릿속에 정리하는데 제일 좋은 건 백지노트라고 해요. 놀랍죠? 뭐냐면은요, 선생님, 이것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누가 정리해준 내용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답을 쓰고 내용을 체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2019학년도 시험 보신 선생님이 백지노트를 정말 활용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서브노트에 거기에 이제 빼곡하게 자기 방식으로 정리했어요. 그 선생님 되게 재밌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한 개념을 보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개념을 갖다가 막 정리해서 이해하는 문장을 맨날 썼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생각을 하면 두 번째 키워드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생각나고 네 번째 키워드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키워드 생각나고 이렇게 맵이 머릿속에 형성이 돼서 이 생각이 끊임없이 자꾸 이어져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충남 쪽에서 거의 차석에 가는 1차 점수로 합격하셨고 85점
맞으셔서 굉장히 좋은 점수로 합격이 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론 강의를 들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만 암기도 되고 그리고 문제도 잘 푸실 수가 있는 건데 이해가 되기 전에 자꾸 암기를 하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점점 공부 능률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이 올라가셔서 시험 막판에 되시면은 굉장히 괴로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리 자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론을 강의를 할 때 수업 중에 사용되는 것은 1, 3번에 해당하는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료 활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빠진 게 있을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이론서는 우리가 2020학년도 기출된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020학년도에 기출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 되는 자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 안 드린 마지막 자료, 보충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도 중요합니다. 기출된 영역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은 요약 정리 수정판입니다. 요약노트 수정판이랑 그 다음에 키워드 정리표에는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에서도 집어넣어 놨고요. 그러니까 이 보충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기본 이론서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활용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일주일에, 그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스터디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공부 방법도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들 이제 6개월 동안에는 그다지 암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스터디 그룹을 짜시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어떤 개념을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터디 진행을 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자기 이해와 개념화 되는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잡으셔서 같이 모여서서 하시는 것이 맞고요. 스터디 방식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강의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6개월간의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없으시죠? 네, 없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론 서적이 이렇게 해서 3권이잖아요. 좀 많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이제 좀 뭐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느껴지세요? 이 정도 크기의 3권이면 좀 많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첫 만남이라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이제 같이 강의했던 선배들은 수업 시간에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받고 이제 인강 선생님도 들어야 되니까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그 답변을 말해주기도 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함께 해가는 길에 가장 선생님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이기는 하지만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냥 찍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요 3권 어떻습니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할 수 있으실 것 같군요. 와 훌륭한 선생님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몇 번을 반복을 하느냐면요, 이론 강의 한번 듣죠. 그리고 그날 스터디 한번 정리하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한번 전체적으로 또 보죠. 기출문제 풀이 강의 때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때 요약정리 쫙 하고 또 푼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또 보겠죠, 그죠? 총 6번 이상은 반복을 해요.
총 6번 이상 반복을 하고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정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한 직장 다니면서 아기 키우시면서도 합격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재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은 거의 이제 50이 다 되신 분이셨는데 이제 경기 초등으로 면접 만점 받으셔서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도 굉장히 훌륭한 점수셨어요. 70점 받으셔서 이제 합격하셨고요. 올해도 이렇게 나이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이셨는데 1차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 강의 때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이해를 차근히 시간을 들여서 기반을 해서 닦아오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때 당황은 처음에 하셔도, 왜냐하면 문제풀이 때 누구나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적응력이 올라가서요. 모의고사를 1회 풀었을 때랑 10회 풀었을 때 점수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19학년도 합격한 선생님 2명 중에 날라리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모의고사 때마다 점수를 되게 못 받으셔가지고 제가 날라리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자료 이해에 대해서는 항상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내용 이해를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1회 모의고사에는 한 30점, 40점 빈칸도 수두룩 하셨고 40점을 못 넘으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막판에서는 점점 점수가 올라가시더니 인천이랑 경기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랫동안 시험을 보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2년 안에 이렇게 결과치를 못 내고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불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요. 불안이 왜 이제 오랫동안 반복해서 시험을 보게 하느냐면, 그 불안을 하게 되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이해의 시간을 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암기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내용이 구조화된 정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시험을 당면하면 머리가 하얘지시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답을 집어넣게 되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에 대한 기반을 깊이 있게 자리 잡지 않고 있어서 본인이 본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못 푸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론 강의를 차근차근 다 따라오시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소화해 가면서 오는 거다. 암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한 어떤 그 도구들로 요 자료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기는 막판에 다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불안이랑 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무서워져요, 점점. 언제 가장 무서워질 것 같아요? 1월, 11월, 12월이요? 1월이요? 예,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1월부터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판에 와서, 나 시험 치나 봐. 그때 이제, 현타라고 하죠. 그게 와가지고, 9월달, 10월달쯤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6월, 7월에 많이 불안해 하세요. 이론 강의가 끝나고,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거를 이제 당면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이 올라오세요. 그죠?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선생님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도우면 좋을까요? 저는 같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한 공간에서 만났잖아요. 저랑도 인연이 돼서 만났지만 선생님들이 서로 우리가 2020년 하필이면 1월 4일에 이 토요일 날에 이 시간에 그죠? 이 방문각에서 하필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을 나눠서 앉으신 분들도 계지만 가까이 앉으신 분도 있어요. 서로 모르는데, 그죠? 이때 이렇게 우리가 왜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불가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인연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사실은 그 특별한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같이 공부하기로 이 첫날을 만났다는 것은 중요한 인연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협력자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스터디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 그룹을 짜는 선생님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 힘으로 끝까지 큰 흔들림 없이 이제 가시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랑도 만나서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공부를 하는 특성이랑 방식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 특성을 우리가 갖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자리 잡아가는 시간을 1, 2월간 잡을 텐데, 그 1, 2월간 잡아가기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나면 개별적인 특성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답안지에서. 그래서 그 답안지를 보고 두 번째 아마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3번째 상담은 만약 쭉 연간 강의 일정으로 가신다면은 한참 뒤에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기본 이렇게 3번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상담 2번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1, 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그 공부 습관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이 교재에 익숙해지는 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도와드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년 같이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다 합격권에 점수를 받으셨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합격권의 점수를 못 받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이 너무 높아서 암기에 급급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 점수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잘 도달을 못 하시는 특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를 같이 잘 쌓아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개론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O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카페 인강에서도 질문이 필요하시면은 강의 게시판이나 이런데 이제 질문하세요 게시판이나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점수가 높게 받은 선생님들 공통점이 2018학년도 19학년도 둘 다 그랬어요. 점수 높게 받으신 선생님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1차 합격하고 전화하셔서 제가 질문을 너무 해서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합격을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이해가 되어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시는 거를 이제 강조합니다. 30분이 됐는데 이제 OT가 끝났으니까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시간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40분에 이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